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초반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강력한 변동성 매도와 함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양매도장으로 마감시켰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이 계속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스닥에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을 당긴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습니다.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당긴 것이죠. 전반적인 움직임은 그냥 월말 드레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처음에는 나름 강하게 매도가 나오려 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가 약세이기도 했고, 현물 개장 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나온과 동시에 합병 이슈가 있었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눌림이 나오면서 시장은 425선이 중간 바닥을 재차 확인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딱 2분만이었고 이후 SK하이닉스 등의 더욱 강한 매수가 들어오며 지수는 스트레이트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장의 상승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주도하였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전일 의외로 위클리 옵션이 그닥 고평가되어 있지 않아서 목요일이 시가 갭다운 출발해 위클리 콜옵션은 감마가 쉽게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가 된 채 출발했죠. 그리고 그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선물이 430선을 30분 만에 넘기자 다시 콜옵션 감마가 살아났어요. 사실 외국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즉 9시 반까지만 해도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9시 반 이전까지 나스닥 선물 흐름은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콜옵션이 꾸준히 오르면서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선물 매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9시 반 이후에 적극적으로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1시 30분에 434.40포인트를 찍을 때까지는 콜옵션 스퀴즈를 굉장히 강하게 해줘요. 외국인들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당길 일은 없었다라고 봐요. 그러나 콜옵션이 워낙 강하게 뜨니까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선물 매수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슬슬 청산에 나서서 결국 콜옵션도 꽝을 내고 선물 매수 포지션은 절반 가까이 던져버리게 되죠. 장중에 6,000계약 넘게 증가했던 선물 비결제 약정은 장마감 대부분 청산되었고요. 이렇게 오늘 들어온 선물 매수는 콜 감마 해지 목적이 매수였다라고 보긴 하지만 선물 베이시스가 드디어 이론 베이시스를 0.1포인트가량 넘기는 강세가 나타난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서는 함부로 선물 매도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장 초반 위클리 옵션을 다이어트 시켜서 출발시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자 개인들은 풋옵션에 매수를 깔아 받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변동성 매도와 연결되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옵션이 다이어트 된 채 출발하게 되었다, 또는 반대로 옵션이 뚱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켓메이커들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일중 흐름을 옵션 가격에 반영시킨 정도를 의미합니다. 전일 의외로 목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이 그리 비싸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마켓메이커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고 있다, 급등락 같은 거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목요일 아침 시가에 갭다운을 시키면서 콜옵션이 다이어트 되었다는 것은 마켓메이커들이 430이든 425든 양쪽으로 옵션을 잔뜩 눌러서 양매도장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싸게 발행하고 있던 차에 삼성전자의 매도가 금방 멈추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에 빠르게 매수가 들어오자 워낙 싸게 팔아놓은 콜옵션을 걷지 않을 수 없었죠. 즉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425 양매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430 양매도로 처음에 생각했고, 이후에 지수가 상승하자 선물 매수를 해지를 들어가면서 그 이상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430 콜옵션을 사실상 432는 완전히 꽝 시켰고 430도 프리미엄만큼만 다이어트를 시켜서 마감시켰죠. 즉 철저한 양매도장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마켓메이커들은 풋옵션을 대량 발행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추적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콜옵션도 양쪽 다 눌렀고요. 마켓메이커들이 오늘 움직임 중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지수가 꽤나 상승했는데도 콜옵션이 상단 배리어 44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단 배리어만 또 5포인트 올려서 440, 420 이렇게 레인지를 축소시켰죠. 상단 배리어를 누르지 않고 자신 있게 하단 배리어를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변동성 하락 대열에 동참한 것은 시장이 생각보다 긴 하락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7월 11일부터 시작된 횡포장이 이제 한 달 좀 더 지난 것에 불과한데 그 전이 상승 각도가 워낙 가팔랐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 달 정도 더, 즉 우리 증시는 9월물 선물 만기 이후 글로벌 관점에서는 FOMC 이벤트 이후에나 좀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 뷰가 원래 420이나 415를 향해서 일봉상 지그재그로 내리 누르려는 그런 흐름을 생각했는데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오늘의 변동성 매도로 인해 우리 증시 변동성 지수 또한 정말 오랜만에 V코스피 20포인트 라인이 깨졌어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것은 올해 5월 지수의 급등기 직전 수치로 내려갈 것인데요. 5월 이후에 V코스피 지수가 올랐을 때는 지수가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올라간 것이지만 이번에 변동성이 내려간 것은 시장이 안 빠지겠다라는 의미에서 변동성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동성 바닥을 찾을 때까지는 시장이 의미 있는 하락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V코스피 지수는 과거 기준을 보면 한 17포인트 중후반 정도까지가 새로운 바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양매도장이 이어진다라고 봐야죠.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 1시간 동안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건가 싶을 정도의 상승이 있었어요. 하지만 딱 1시간만 반등했고 이후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점심시간 무렵에는 최근 3일간이 저점권까지 밀리기까지 했어요. 이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일 종가선에서 마감한 정도이지 미국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폭등하는 그런 리스크 온이 분위기를 전혀 즐기지 못했죠. 유럽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프랑스 지수가 지난 25일이 갭 하락을 메우는 반등을 주고는 다시 흘러내리면서 유로스탁스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 정도만 있어요. 그에 더해서 영국 증시가 지난 20일 이후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했던 것을 대부분 되돌려주면서 주봉상 적지 않은 음봉을 만들어준 것인데 글로벌 증시가 아직은 채권 시장의 리스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8월이 무난히 마감된다? 그러면 이후에는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채권 시장은 나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오늘 유로존 채권 시장의 일중 흐름은 유럽 증시 움직임과 유사했어요. 장 초반 프랑스 채권이 반등할 때 유럽 증시 강하게 반등했죠. 특히 프랑스 중심이 반등이 있었어요. 근데 딱 1시간만 반등했고 이후에는 점심시간까지 상승분을 죄다 토해내면서 유로존 채권들도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 채권시장 반등했는데 그때 유럽 증시도 반등을 하긴 하는데 영 약했죠. 그래서 그냥 채권시장이 의미있게 상승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 대장 1시간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 수상청 건수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그냥 채권 변동성 계속 죽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로는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 유로존 국채는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통화시장에서도 비추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수요일에 유로와 은도슈팅이 나온 것을 회복시킨 뒤 목요일에는 저가 매수가 이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제지표에 별다른 영향 받지 않고 비달러 바스켓이 대부분 고르게 반등을 했지만 의미 있는 추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국채 모두 잭슨홀 랠리 고점을 한참 넘긴 것을 감안하면 비달러 바스켓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어요. 일봉상 이런 수렴 구간이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수렴이 길면 길수록 이후의 방향성 에너지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월말까지는 이런 비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 초반만 해도 골드가 좀 눌리는가 싶었는데 520평을 좀처럼 깨지 않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조심스럽게 레벨업 시도가 나타난 뒤 미국 세션 들어서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골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흘 연속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잭슨홀 랠리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이 미국 국채, 미국 주식, 그리고 귀금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이 사실상 자산 버블을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뉴스플로로는 연준이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오늘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온통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지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나스닥 선물이 눌리기 시작한 것은 목요일 아시아 세션까지도 연결됐죠.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부터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위로 돌았어요. 엔비디아의 컨콜은 1시간 전에 끝났는데 시장 반응이 나빴던 것을 생각하면 이후의 상승, 그러니까 9시 반까지는 시장이 눌렸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그러나 그 이후의 상승은 좀 의외였습니다.
여하튼 아시아 세션 점심 때까지 나스닥 선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 수준까지 올라버렸고요. 이후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유럽 증시가 초반 1시간 동안 강한 상승을 하자 나스닥 선물은 더 올라서 아예 전일이 일중 고점권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세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별다른 뉴스플로우 없었어요. 유럽 증시가 오전 1시간이 상승 마치고 점심때까지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고 사흘간이 저가권까지 밀린 동안 나스닥 선물은 이 정도면 정말 잘 버텼다 싶을 정도로 얼마 밀리지 않았죠. 그리고 목요일에 그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목요일 새벽에 그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3%, 장중에는 마이너스 6%도 찍었어요.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마감했는데 목요일날 이 프리마켓에서는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후 나스닥 메가캡의 매수가 고르게 들어오기 시작하자 나스닥 선물은 갭 상승 출발한 상황에서도 5분 동안 빠르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사실 이때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러면 시장이 빠진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보합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투자자들은 야 이게 뭐지 하면서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려 할 때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나스닥 선물은 처음에는 잘 버텼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게 처음에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0.8% 오르는 것을 모두 토해내면서 마이너스권까지 밀렸습니다. 자, 사실 이때까지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강세가 나왔지만 이것을 모두 다 토해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잭슨홀 장대 양봉 이후 월요일날 조정 나왔고 다시 화요일날 반등, 그리고 수요일날 조정,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벤트 해소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이러면 하락이 나와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금요일에는 PC 물가 지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지난주의 반등을 뒤집어 까는 그런 주봉 음봉으로 마감시키면서 이후에도 하락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락 뷰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목요일이 일중 흐름이었는데, 자, 문제는 시장에서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콜옵션 매수가 있었고 또 지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콜옵션 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야 뭐 이벤트 해소로 인해서 콜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프리미엄 녹아나면서 올라올 때마다 얻어맞기를 반복했지만 지수는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강력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결국 나스닥 그 라지캡 상당수가 올랐고요. 구글은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하락이 방어되니까 변동성은 다시 16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렇게 오전장이 상승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오후장에는 증시는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점진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중 매매자들이 제일 짜증난 패턴이 이어진 것이죠. 시장이 뉴스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점진적 상승을 하는 것인데요. 장 초반만 해도 나스닥이 강세와 달리 다우나 러셀은 좀 눌리려 했어요. 그러나 유럽 시장 마감 후에는 이들도 올라오면서 시장은 끝까지 변동성 매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변동성이 하루 더 빠졌다고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식 옵션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하게 다이어트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못 오르면서 지수를 옆으로 횡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8월 마지막 거래일에 그 PC 물가 지표가 있어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는 이 파괴적인 하락 같은 것은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게다가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노동절 휴일을 맞이하죠. 거래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신규 방향성 베팅은 그 이후 슈퍼위크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쨌든 금요일까지는 변동성 매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마감한 435선 근처에서 출발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변동성 매도와 월말 드레싱 매수 그리고 차익 실현 이 세 가지가 엇갈리는 그런 등락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은 여전히 변동성 매도이고 우리 증시 변동성 다이어트는 더 계속되어야 되죠. 그래서 일중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시장을 방어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볼 게 어제 대만 증시가 아시아 세션에서는 작은 눌림이 나타났지만 미국 세션에서는 대부분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 나스닥 대형주들이 또 한번 랠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선물 베이시스도 콘텐고로 완전히 회복된 데다가 먼슬리 옵션 프리미엄도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만큼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440선을 가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 마켓메이커들이 이번 9월물 옵션을 갖고 상단 배리어를 조이기 시작한 거에 445에서 440밖에 안 돼요. 아직 적극적으로 조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프리미엄 옵션 발행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버액션을 틀어막을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물을 바로 당기기보다는 눌렀다가 당기고 눌렀다 당기고 하면서 양쪽 옵션을 다이어트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금요일은 마지막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 8월 월봉을 종가 고가로 당기기에는 아직 시장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뭐 종합주가 지수를 3200 상에서 마감시킨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눈높이를 모두 만족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버티는 가운데 구글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한 것이 마찬가지로 시장 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금요일은 8월 월봉 마감일이에요. S&P 선물이 6,500선을 중심으로 오전장이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6,500 안착에 성공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더욱더 작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 좀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유럽 마감 이후 시장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쇼포지션을 차례차례 손절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되었죠. 이러한 흐름은 금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9월 2일 이후에 시작될 슈퍼위크,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서비스업 지수 나오죠, 논팜 나오죠. 이때까지는 시장에서 쇼포지션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주시장만큼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이 스크립트를 좀 장시작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거나 유튜브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시장의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로 한국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